최근 몇 주간 가장 심각한 문제는 10센트짜리 이것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는데 검사 키트와 의료 도구의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최근 뜨고 있는 이 작은 물건이 장차 세계를 구하는 한류 아이템이 될 줄은 웬만한 분들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템이란 바로 한국의 의료용 면봉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면봉, 심지어 한국 사람들도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봉이 현재는 전 세계에서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단 키트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물량도 가장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면봉이 양성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키트보다 오히려 더 부족한 상황이다. 면봉 또한 검사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물건인데 그것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평했는데요. 그럼 이 면봉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를 알아보면 우선 환자의 코와 목에 넣어 분비물을 채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의외로 이 의료용 면봉이 부족할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긴 그것도 그럴 것이 면봉이 부족하다고 해서 젓가락이나 성냥개비로 채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이 의료용 면봉을 최근 해외 국가들이 한국 업체에 사정을 해서 자국으로 공수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해외에서는 화장지가 핫한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들의 생활용품으로서 핫한 것이고 한국에서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화장지냐 라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 의료용 면봉의 경우는 실제로 이유가 있어서 핫해진 것이고 또 해외에서도 중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검사 자체가 안 된다. 혹은 현 시국을 대응하는 핵심 품목이다. 라면서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좀 달라고 난리인 한류 아이템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면봉이라는 게 한국에도 있으면 해외 여러 나라들에도 있는 게 정상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선진국 중에 면봉을 못 만드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나? 혹은 진단 키트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안 된다고 쳐도 면봉은 별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난리가 난 면봉은 그냥 일반 면봉이 아니고 의료용으로 제작되는 면봉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어리둥절한 면봉 품귀 현상에는 2011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2011년 당시 의료용 면봉의 원천 기술을 가진 이태리의 코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유독 한국에서만 이 기업이 특허권을 얻지 못해서 이후에는 한국 토종기업이 생산할 수가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때 코판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특허권을 얻는 것이 성공했지만 한국 특허청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간발의 차로 특허 등록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 결과 노블바이오라는 한국 회사가 코판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의료용 면봉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한국 회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을 외길 인생 묵묵히 걸어오면서 면봉을 생산해오고 있었죠. 그러자 결정적인 문제는 올해 2월 현 시국과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이태리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의료용 면봉 제조의 권위자인 쿠판에서는 자국 우선 공급 원칙을 적용해 외국의 면봉 공급을 일제히 중단했는데요. 따라서 이 이태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해도 면봉은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다크호스로 나타난 회사가 바로 한국의 노블바이오라는 회사인 것이죠. 10여 년간 조용히 묵묵히 의료용 면봉을 만들어 오다가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도 나도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한국 토종업체가 없었다면 우리도 외국 걱정할 때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점인데요. 즉 한국도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면봉 부족 상태로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지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 특정 종교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 정부기관과 의료 관계자들이
하루에 15,000건에서 2만 건에 달하는 대량 검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노블바이오에서 생산한 의료 면봉이 최전선에서 활약을 한 것입니다. 조용하고도 묵묵한 활약을 말입니다. 당시 이 회사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때문에 2월과 3월 동안 약 90만 개 정도의 물량을 생산해야만 했는데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 결국 물량을 맞출 수가 있었고, 이때 생산한 개수는 작년과 재작년 2년간 생산한 물량과 비슷할 정도의 물량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현재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은 구할 수가 없는 의료용 면봉 부족 사태에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는 이태리의 코판에서 대부분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 때문이고요. 즉 자국 내에는 의료용 면봉을 만드는 기업이 코판 외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판이 만든 면봉은 이태리 외에 다른 나라에는 안 판다고 해버렸으니 그럼 자연히 한국에 와서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검사 진단 키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한국의 제품을 하나 받아보려고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똑바로 했어야지 입국 금지나 막말 혹은 언론 플레이로 한국을 공격하던 나라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용서를 빌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도 돈 뭉치 들고 와서 팔아달라고 한다고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써야 할 물량은 확보해두고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의료용 면봉 부족 사태를 치르고 있는 미국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면봉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노스웰 헬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 템퍼 종합병원, 그리고 프린팅 전문업체 폼랩스, 이렇게 4개의 대형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면봉 시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노스웰 헬스 측은 특수 섬유 소재를 활용해 제작한 이 제품이 검체 채취와 보존에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는데요. 단 문제는 품질은 나쁘지 않지만 현 시국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 속도 면에서는 필요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진자가 몇만 명씩 늘어난 다음에 좋은 면봉을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현 시국은 당장 쓸 수 있는 걸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미국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물불 가릴 것 없이 엄청난 개발 비용과 인력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발언이 나왔는데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서유럽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2011년 당시 한국특허청에서 코판의 특허권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그 결정을 내린 사람 덕분에 한국에서는 이번 사태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야말로 브릴리언트 무브가 된 것 같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브릴리언트 무브라는 건 사전적 의미 외에 체스를 눈부시게 잘 둔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기막히게 앞을 잘 내다본 한 수나 신의 한 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중소기업 등등 알려지지 않은 분들 중에도 현 시국의 사회에 공헌한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응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관련 뉴스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을 무작위로 위에서부터 10개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을 존중하라. 당신은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다. 독일에서 인사말을 전한다. 말 그대로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의료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시기야. 그들의 희생은 가치가 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강한 한국인 채로 머물러줘. 당신들은 한 나라가 거짓말과 숨기는 것이 없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사랑과 기도를 보낸다. 지금의 사태가 끝나면 미국은 이와 관련된 영화를 만들 것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영웅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것 같아. 한국 고마워. 당신들은 보스. 그래 맞아. 위기일 때만 의료 전문가들을 찾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들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의료진은 진정한 영웅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돕기 위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고 있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곧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들 강하고 희망적이게 생활해주세요. 전에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 본 적이 있었지.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 같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의료용품은 충분히 만들고 있으니 세계 평화를 위해 백신도 기꺼이 만들어졌으면 해. 이것마저 해낸다면 한국이 강한 나라라는 걸 모두가 인정할 것이야. 강한 한국을 유지해줘.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야. 너희에게 많은 축복이 있어. 이 전쟁의 모든 최전방 요원들은 진정한 영웅들이다. 앞으로 나아가줘서 고마워. 그리고는 그들 모두 고향과 가족들에게 돌아가길 바라면서 화이팅! 영어권 쪽에서는 뭔가 다들 표현이 시적인 것 같으면서도 감동적이네요. 여기까지 뜻밖의 한류 아이템으로 급부상하는 의료용 면봉과 현재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그 현상으로 한국에 와서 제발 좀 달라고 줄을 서야 할 때가 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두 가지 이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천천히 차분하게 좀 잡담 나누듯이 편안하게 한번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MIC, 이제 중국 파운드리 기업이죠. 제가 SMIC라는 기업을 팔로우업 한 게 1년이 넘었어요. 돈 되는 라디오 구독을 1년 이상 해오신 분들은 1년 안 해오셨더라도 예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들 찾아보시면 이 SMIC,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푸젠지나도 있고, 이노트론 메모리 지금 허페이창신으로 불리죠. 그 다음에 YMTC, 지금 칭화윤희의 자회사로 있는 YMTC, 그런 어떤 낸드 플래시 회사, 메모리를 디램을 하려고 하는 회사, 예전에 푸젠지나는 디램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마이크론 설계도 베끼다가 망했죠.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업로드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이 SMIC에 대해서는 유독 조금 견제를 해야 된다. 얘네들은 대만의 TSMC나 UMC나 이런 기술적 파트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SMIC가 이번에 연말까지 7나노를 양산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14나노를 양산하면서 이제 화웨이, 하이실리콘이죠. 화웨이의 이제 팹리스 회사, 자회사 설계를 하는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저도 이제 몇 번 전해드렸지만 SMIC가 결국에 중국 회사잖아요. 중국이 반도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반도체 자급률을 올리겠다. 그게 목표잖아요. SMIC 중국 회사고, TSMC 아무리 지금 중국이 TSMC하고 가깝다고 해도 결국에는 중국 회사를 밀어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관련된 어떤 큰 틀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이슈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죠. 하이실리콘과 파운드리, SMIC 간의 협력관계, 즉 예전엔 중국과 대만 양안의 어떤 협력관계, 제가 중국의 자본 그리고 대만의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중국 안에서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어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특히 비메모리 부분이 분업화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설계하는 회사 팹리스 그냥 따로 두고, 설계도 반도체 IP, 그러니까 반도체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가진 회사들 또 따로 들고, 그거를 가지고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팹리스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파운드리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생산만 하고, 너네들은 그 다음에 또 패키징하고 장비를 소모품이나 이런 거 공급하는 회사 또 따로 두고, 이런 분업화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SMIC하고 하이실리콘이 중국을 대표하는 팹리스와 파운드리로서 분업이 됐다. 하이실리콘은 이제 하웨이의 모회사죠. 이제 원래는 대만의 TSMC가 거의 100% 다 생산한다고 볼 수 있는데, TSMC의 매출율 가운데 한 10%가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두 기업의 협력 관계가 두텁습니다. 하지만 SMIC가 돌연 하이실리콘으로부터 14나노 칩 물량을 수주한 데 이어서, 이거는 사실 지금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칩 수주 이슈도 지난해부터 나오던 이슈인데, 연내 7나노 공정을 시작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게 물론 중국이 발표하는 거니까 저도 그다지 신뢰는 안 갑니다. 하지만 이 SMIC라면 그래도 우리가 견제를 하고 얘네들의 공식 발표에 대해서 당장 연내는 불가능하더라도 이거 그럼 내년 초반이면 7나노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의심을 품을 필요는 있다. TSMC에 대한 의존도가 결국에 낮아지고 있다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SMIC가 글로벌 파운드리로 보면 시장 점유율 5위의 기업인데, 대만인이죠. 양몽성
전 삼성전자 부사장입니다. 이거 뭐 좀 기술 유출 뭐 그런 걸로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2017년에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핀팩 공정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서 TSMC가 맡아오던 14나노 칩 물량을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지난해부터 이제 받아오고 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 이 제품이 그거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휴대폰의 두뇌 기린 710A입니다. 그 화웨이의 서브 브랜드 아너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좋은 제품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7나노에 대한 공정 단계가 즉 나오고 있다. 4분기부터 소량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SMIC가 7나노 칩은 M+1과 M+2로 불리는 공정을 통해서 양산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좀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화권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하이실리콘만 그냥 그게 중국에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거지 중화권의 팹리스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팹리스 기업이 별로 없는데 정부의 지원도 조금 약하고 해가지고 근데 중국은 막 보조금을 막 그냥 뿌리잖아요. 막 몇십 쪽씩. 그래가지고 팹리스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거를 이제 SMIC가 계속해서 흡수해 가면서 그리고 EUV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EUV는 발주는 했는데 SMIC가 아직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견제죠. 이게 결국에 미중 무역 분쟁 가운데서 네덜란드 정부가 수출 승인을 안 해줬어요. ASML이 결국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EUV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고 노광장비 회사고 지금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이렇게 EUV를 장비를 주고 있는데 SMIC도 발주를 했거든요. 이거 발주한 지는 한참 됐어요. 누구나 다 업계에 아는 사람들인데 18년도쯤에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이나 됐죠 지금. 근데도 아직도 수출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올 수 있고 뭐 그 정도입니다. SMIC가 결국에 7나노 ARF겠죠. 결국에는 뭔가 압박에 있어서 EUV까지 못 넘어가고 있지만 조금 빠르게 오고 있다. 분명히 우리가 조금 견제할 필요가 있다. TSMC한테 가져갈 물량이 이 웨이퍼로 치면 1만 장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1만 장 물량. 그리고 이거를 작년에 돌연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칩 물량 웨이퍼 1만 장 물량이 원래 TSMC랑 화웨이 간의 하이실리콘 간의 그거였는데 스마트폰으로 치면 약 한 600만 대 정도에 들어가는 분량이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갈아치웠다. SMIC로. 뭐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정부의 압박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중국이 중화권에서 뭔가를 이제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제 메이트 4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TSMC 5나노 공정 칩셋이 적용이 될 텐데 결국에 하이엔드 제품은 TSMC로 가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저가 라인은 SMIC가 이제 계속 치고 올라온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거 좀 물론 의심이 가지만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TSMC 1분기 매출이 그러니까 TSMC가 이렇게 좀 견제를 받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TSMC라는 회사는 삼성과 비교를 할 때 이게 주제를 넘어가서 얘기하면 좀 잡담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게 두서가 없죠. 이번 주제는 약간 그렇게 하려고 애초에 가볍게 했는데 매출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TSMC가 거의 한 5조를 벌어요. 5조를 지난 4분기에만 4분기에만 매출로 치면 12조. 그러면 삼성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분만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6조 매출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부분이 13조 4분기 때, 그 다음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3조 정도 매출을 이제 올렸는데 TSMC가 그러니까 16조랑 TSMC 12조니까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TSMC가 한참 작은데 영업이익으로 치면
TSMC가 상당합니다. 5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한창 잘 나갈 때도 이 50%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TSMC 요즘 파운드리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비메모리 트렌드가 왔었는데 뭐 우리나라 회사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뭐 치스엠 미디어 같은 회사들이 있죠. 텔레칩스나 뭐 이런 비메모리 쪽 자동차용 반도체나 휴대폰으로 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뭐 자율주행차 뭐 그 여러 가지 그 구동하는 드라이버를 하는 결국에 서버 CPU에 들어가도 그 드라이버를 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ASIC가 요즘 대세로 또 떠오르고 있고 이런 비메모리 쪽에서 분업화가 일어나면서 파운드리 쪽이 급성장하고 있다. 근데 그걸 TSMC가 지금 수혜를 다 먹고 있다. 물론 거기에서 중국의 SMIC가 저가로 끼어들고 있다. 이 정도의 형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는 어디에 포지션을 두고 있는가? 기술로 치면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뛰어난 건 맞죠. 근데 경쟁사와의 정치적 관계도 있고 삼성전자의 어떤 패널 레벨 패키징이랑 이제 TSMC의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리고 이 분업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IDM 종합반도체 회사기 때문에 TSMC는 고객사의 물품은 절대 우리는 고객사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딱 이런 슬로건을 공장에도 걸어놓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리고 고객사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플을 고객하면 경쟁해야 되고 화웨이도 고객하면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분업을 하긴 했지만 시스템 LSI에서 파운드리를 이렇게 사업부를 빼내면서 하긴 했지만 완전 분사를 하더라도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도 이 비메모리 쪽이 사실 답인데 메모리도 괜찮을 거예요.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해소되면 지금 디램 스팟 현물가는 물론 살짝 하락세입니다. 살짝 하락세인데 고정거래가는 꾸준히 상승해 왔고 모바일 쪽의 현물가는 살짝 하락세가 맞는데 서버용 쪽은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이제 디램 현물가나 고정거래가 가끔 공유 드리죠. 4월 10일에서 20일까지 보면 스팟 가격이 솔직히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서버 쪽은 보합이다. 서버 디램은 보합이고 현물 스팟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고 반도체 현물 스팟가는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이미 안정화가 됐고 그 전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유럽하고 미국만 남은 건데 그 고점은 찍었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이 반도체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OTT 수요 같은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서버 증설도 지금 어떤 게임 업체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업체들 뭐 할 거 없이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업체들이 사실 자율주행차 기업 테슬라 이런 데도 결국에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쿠팡 데이터를 안 다룰까요? 데이터를 다루겠죠. 아마존 데이터를 다뤄야죠. 그래야지 뭔가 뭐 배송 체계라든지 사용자들의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 다 다루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다루면 다룰수록 그 데이터가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마치 예전에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기술력에 있어서 사실 구글의 웨이모가 1등 기업이거든요.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 꽤나 사람들이 높게 쳐줘요. 물론 전기차를 선도하는 기업이고 뭐 얼런 머스크의 이미지도 있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경쟁력 중에 하나는 테슬라 주가는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 거다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 경쟁력 중에 제가 매력적으로 보는 거는 하나는 그거예요. 테슬라가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X, 모델 S 이런 차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계. 거기에 있는 자율주행 센서들 있잖아요. 결국 카메라 센서들 되겠죠? 그런 센서들이 다 테슬라 데이터 센터 본사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 송신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본사의 데이터 센터에는 그 데이터들이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 자전거는 이렇게 올 때는 돌이 저렇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팅 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구글의 웨이모는 어떤 한 도시 내에서 지금 제한적으로 자율주행을 기술 높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버라던가 뭐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자율주행 차로 돌아다니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 있는 레벨 2긴 하지만 그건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그런 게 결국에 석유와 같은 어떤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서버 데이터 증설이 그럼 결국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밑거름이 되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다. 그러면 SK하이닉스다. 물론 비메모리가 또 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분업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비메모리 쪽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뭐 비메모리에 대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하고 뭐 인천공항에 몇 개 짓는 거를 막 짓고 막 그런 게 다 그런 이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삼성전자를 백업하는 기업들. 제가 뭐 ISC 같은 반도체 소모품 기업도 있고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뭐 여러 가지 기업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리고 비메모리 뭐 텔레칩스나 칩스앤미디어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실 월덱스나 뭐 유니셈이나 뭐 코미코 뭐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밸류 체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더 가야 되는데 디스플레이처럼 디스플레이의 LCD 라인처럼 반도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내다보지 않습니다. 아직은 SMIC가 아무리 치고 올라와 봤자 한계점이 아직은 분명히 보이고요. 그래서 한 향후 3년 뭐 이내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이슈가 뜰 때마다 우리가 팔로우업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오늘 좀 잡담물 형식으로 애초에 진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랬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